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 생생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아티스 캐피탈 대표와 시장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시장은 중동 사태보다 일단은 국채 금리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지난주 시장 리뷰 그리고 이번 주에 챙겨봐야 할 것들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지난 8월달, 9월달 두 달 동안에 장이 완전히 거의 초토화되는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2개월 연속 하락을 하면서 또 특히 지난 9월달 같은 경우는 이 올해 들어서 최악의 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랬다가 10월 첫 주까지도 이렇다 할 만한 회복세의 조짐을 보이지 못하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반짝 희망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3대 지수가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엇갈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3대 지수가 나란히 3주 연속 엇갈렸던 거는 이제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주 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상당히 이제 희귀한 현상이라는 얘기죠. 거기다 더해서 8월달, 9월달 떨어지면서는 두 달 동안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5.7%를 하락했고 S&P 500 같은 경우는 6.5%, 그리고 네스닥 같은 경우는 7.8%를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폭락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스닥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다고 보는 거죠. 또 거기다 더해서 어떻게 보면 2주 전에 다우존스가 떨어지면서는 18주 최저치까지 밀렸을 때가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올랐던 것을 싹 다 없애버리고 마이너스로 돌아선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랬다가 지난주 다우존스가 반등을 해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달, 9월달을 주식시장이 완전히 망가졌다가 10월달 들어서는 이제 조금씩 오르면서는 지금 3대 지수가 나란히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4%, 지금 10월 이제 2주가 지났으니까 지금 2주가 지난 현재까지 다우존스가 0.4%로 올랐고 네스닥이 1.4%,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가 0.9%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반등했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뭐냐면은 8월달, 9월달에 주식시장이 조종을 주면서 거의 폭락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비교했을 때는 올해 들어서 다우존스는 불과 1.5%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주 전에 벌써 올랐던 걸 싹 다 지워버리고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올해 들어서 12.7%로 올라 있는 상태고 네스닥은 무려 28%가 폭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이 정도까지 네스닥의 기술주 성장률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뭐가 그렇게까지 올라서 장을 이 정도까지 끌고 올라오느냐 봤을 때는 이 올해 상승세를 주도한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텀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7개 회사가 평균적으로 95%를 올해 들어서 폭등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적게 오른 거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들어서 33% 정도 오르는데 그친 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7%를 폭등했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배 이상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정도까지 폭등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장으로 봤을 때 요 나머지 7개 주식을 뺀 나머지 초대형 기술주들이 올라온 것도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형 지수들 같은 경우나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바닥에서 기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반등이 제대로 이제 골고루 반응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역시 상승한 주로 기록하지 못하고 혼조세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이제 회복 가능성을 비췄던 거가 10월 6일 날 갑자기 이제 아침에 대장초 10월 6일 날에 약세로 출발해서 셀러스 모드가 됐다가 막판에 가서 막판 뒤집기가 성공하면서 이 초반에 약세가 강세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금요일 날 랠리 모드로 끝났는데 그 금요일 날 랠리 모드가 평소와 같은 하루 동안의 반짝 상승 아니면 데리켓 바운스로 끝나지 않고 지난주 수요일까지 4일 연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은 3대 지수가 나란히 4일 연속 올라간 거는 13주 만에 처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제 보기 드문 현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개장초 약세를 막판에 강세로 뒤집는 거가 4일 연속 반복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출발과 함께 자극됐던 매도 심리가 결과적으로 매수 심리가 자극되는 쪽으로 완전히 반전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자와 팔자 사이에서 이 갈등하던 투자 심리가 최근 들어서는 사자 쪽으로 자꾸 쏠리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수요일까지 장이 4일 연속 오르다가 목요일날 같은 경우 하락했다가 금요일날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는 투자 심리가 약간 위축되는 느낌이었었어요. 금요일 같은 경우. 그러면서는 공포지수로 불리우는 이제 빅스 인덱스 같은 경우가 5개월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면은 공포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쯤에서 또 패닉 셀링이 몰려올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자 심리는
특히 이제 중동 사태보다도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움직이는 투자 심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들은 이 13개월 최고치로 치솟은 유가 같은 경우, 또 11개월 최고치의 달러와 또 거기다 더해서 지금 16년 2개월과 17년 최고치 수준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뭐 10년 만기, 2년 만기 국채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매일마다 일희일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그리고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발표된 것들이 지난주에 모두 실망스러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자, 그렇게 보는 상태에서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89%로 2주 전, 3주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치솟았고 12월 금리 인상 확률 같은 경우만 해도 2주 전까지만 해도 거의 금리 동결 확률이 50대 50 비율이었었는데 지금은 현재가 이제 71대 29입니다. 그러니까 동결 가능성이 79%, 인상 가능성이 29%로 엄청나게 이제 인상 가능성이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에는 미국의 금융주 실적 발표를 필두로 어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월가에서는 그 실적 부진이 이번 3분기를 계기로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3분기 실적 전망치도 연달아 상향 조정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표님의 시각은 어떻게 갖고 가고 있나요? 일단 뭐 상향 조정되는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약간 좀 섣부르다고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어떤 것들은 상향 조정이 되는 거지만 또 다른 것들은 하향 조정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적이 아무리 상향 조정이 된다고 치더라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가 없거나 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 그러면 주식 가격은 떨어지는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웰스파르고나 JP모르간 체이스나 시리그룹 모두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호조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 금융주들을 강세로 이끌기에 역부족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 JP모르간 체이스나 웰스파르고나 이런 것들만 자기네만 오르고 나머지 금융주들을 강세로 이끌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힘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역은행의 ETF로 볼 수 있는 이제 KRE 같은 경우는 지난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 5월달에 3년 최저치를 찍고 나서 쭉 반등을 했었는데 그리고 7월 19일 날까지 찍었을 때가 거의 한 1년 8개월 최고치까지 반등을 했다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7월 27일 정도 비교했을 때는 두 달이 현재 지난 10주 동안에 20%를 폭락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망가진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거기다 더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개장 전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일각에서도 이번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라고 부정적인 얘기들이 분위기가 지금 감돌고 있어요. 또 거기다 더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그 금요일 날 같은 경우 3년 최저치까지 찍었습니다. 그럼 3년 최저치로 완전히 추락해 있는 상태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다른 금융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다 더해서 금요일 날 이제 파이저라고 백신 만약 회사 있죠. 자, 파이저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마켓이 끝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나와서 이번 달 10월 30일 날 발표 예정인 수익 결과가 예상치보다 못 미칠 거라고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올해 총 수익과 매출 전망을 크게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면서는 애프터마켓에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파이저가 약세를 보이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제약 회사들, 파이머시 주식들을 약세로 이끌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앞으로 다음 주, 이번 주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이제 236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 결과가 쏟아져 나오는데 자, 그런 것들에 따라서 투자 심리를 또 다시 한번 요동칠 거고 또 거기다 이번 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경제 지표 하나인 9월달 소매 판매 지수가 나옵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소비자들이 계속 돈을 쓰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보다 잘 나오고 뭐 한다고 하면은 경기는 여전히 탄탄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경기가 탄탄하느냐, 경기 침체로 빠지느냐, 아니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 때문에 더 이게 확산되면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죠.